네, 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거는 트라펜지우스 승모근이라는 근육이에요. 승모근. 자, 보시면 자, 피부를 벗겼고 두 번째 지방을 뜯어낸 상태에서 너무 깔끔하게 승모근이 잘 나왔어요. 근데 오른쪽 그림과 왼쪽 그림을 보십시오. 자, 오른쪽은 승모근이 보이면서 칼로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반만 뜯어낸 거예요. 뜯어서 승모근을 봤더니 이 승모근이 천칭의 근육이고 안에 있는 게 근육이 보이는 게 두판상근이 보여요. 자, 그리고 얘가 능형근이라는 근육이 보여요. 자, 요게 견갑거근이 보여요. 요게 극상근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승모근 밑에 능형근, 두판상근, 그 다음에 견갑거근, 극상근이 안쪽에 있더라. 얘네가 심층 근육이네요. 자, 근육을 여러분들은 근데 이제 근육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주변이면 뭐 이런 거 만졌다고요. 이렇게 뭐 만졌지만 근육은 층이 있더라는 거죠. 층이. 요 그림을 보면서 아, 우리는 승모근이라는 근육을 보면서 승모근은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승모근의 문제는요, 두피가 머리가 쿡쿡 찔리는 증상을 와요. 쿡쿡 쑤시거나 바늘로 찔리거나 뭔가 승모근에 문제가 있으면 이 머리 쪽으로, 후두 쪽으로 와요, 증상이. 그러나 일반적인 어깨하고 굳어요 승모근의 문제는 대부분 종아리를 풀어줘서 치료를 합니다. 종아리 쪽으로. 아까 설명드렸듯이 반사대처럼 오른쪽은 간의 에너지, 왼쪽은 스트레스, 심장과 위장이지만 우리는 위장으로 보자. 이렇게 보면서 승모근을 스트레스 머슬, 우리가 옷꼬리 근육이라고 부릅니다. 승모근을. 그래서 의학용어 용어로는 승모, 스님의 꽃갈모자라고 불릴 정도로 이 근육을 애칭을 하면서 봅니다. 근데 예민한 근육이에요. 면역력하고도 연관이 깊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등이 굽으면 배가 나옵니다 라고 해서 복행근과 승모근은 기량의 작용을 합니다 라고도 설명을 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승모근을 통해서 고객의 몸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웠는데 어깨를 싹 만졌어요. 오른쪽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 한마디 합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그럼 또 고객은 이럽니다.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딨어요? 싸우자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죠? 그러나 오른쪽이 굳어 있는 사람들은 피곤해요.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 얘기하면 일용직 또는 셀러리맨들이 오른쪽이 좀 많이 아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어떤 강박감이나 또는 압박감에 의한 일이 반복적으로 되는 사람들이 오른쪽이 많이 굳고, 자, 왼쪽 어깨가 굳어요. 그럼 제가 얘기하죠.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봐요.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자, 그러나 왼쪽 어깨는 주로 스트레스적인 요소, 심장과 위장하고 연관된다. 이렇게 발현되도록 생각합니다. 승모근은 통증을 치료하는 포인트보다 현재 몸 상태를 일관하는 기준인 근육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천층의 근육으로 보시면 된다. 천층. 우리는 천층 밑에 있는 근육을 치료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근육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적어놨다가 이제 저 극상근이라는 근육하고 그 다음에 견갑거근, 으쓱으쓱 근육, 잠을 잘못 잤을 때 고개가 안 돌아갔을 때 어깨를 올려주는 저 근육과 어깨의 모든 통증을 일으키는 극상근과 극상화, 이런 것들이 익숙하게 될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셨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다른 근육을 한번 볼까요? 자, 요 근육을 볼게요. 얘는 전면에서 피부를 벗기고 지방을 벗겼더니 보여주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너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견거근에다가 연두색을 색깔을 입힌 거예요. 전거, 톱니 모양 같다. 전거근입니다. 지금 아까 제가 사각근을 뚫고 나오는 세 개의 신경 중에서 장용신경이라는 것을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장용신경. 장용신경의 뿌리가 경추 5번에서부터 7번입니다. 5번에서 7번인데 이 장용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이 이 전거근이에요. 전거근. 자, 골프 치는 사람들이 옆구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옆구리가 아프고 또 옆구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뼈는 이상이 없어요 라고 오는 증상이 납니다. 사각근에서 골프 치는 동작이나 어떤 동작에 의해서 이 사각근의 신경을 건드리게 되면 전거근에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골퍼들이 옆구리가 아파요 라고 얘기하면 뼈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거의 사각근에서 문제가 온 거예요. 전거.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요 대흉근이 눈에 보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전거근이 보이지만 요 D에 있는 ABCD에서 D를 칼로 딱 뜯어서 대흉근을 샥 열었어요. 열었더니 2가 됐어요. 2를 봤더니 대흉근 안에 소흉근이 보입니다. 자, 여기 소흉근이고요. 얘가 전거근이에요. 전거근은 톱니 모양이고 요 보여주는 밑에 근육은 외복사근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그림으로 그렸죠. 전거근, 외복사근, 대퇴막장근, 잔경인데 요 얘기 설명했던 저 외복사근입니다. 외복사근은 다리 안쪽에 있는 봉건근하고도 연관돼요. 외복사근은 등에 있는 광배근하고도 연관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외복사근을 여러분들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복부에 있는 어떤 문제, 특히 상지 쪽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흉근이라는 그림을 확인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대흉근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문제는 소흉근이라는 근육을 저는 다시 확인할 거고, 두 번째, 한 번 다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 대흉근인데요. 여자들은 체형상의 유방의 포인트, 그러니까 유방관리 포인트, 또 가슴 밸런스가 틀어지게 되면은 대흉근에서 문제가 왔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여자들의 유방은 대흉근 위에 얹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유방의 균형과 밸런스에 영향을 주는 근육이 어딘지를 한번 내가 볼게요. 자, 우리 저 한번 일단 내려갔다가 다시 봅시다. 자, 보시게 되면 요런 근육을 보게 됩니다. 대흉근입니다. 대흉근만 뜯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볼 때마다 여러분들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왜? 그림은 너무 이쁘게 나오잖아요. 봐봐요. 쇄골뼈의 거의 반 정도는 대흉근이 온다 그랬죠, 제가. 나머지 반은 쇄골 하근이 옵니다라고 설명했었죠. 그랬더니 여자들의 유방은 대흉근 위에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유방의 밸런스가 깨지는 분이 있어요. 위에 이렇게 밑에 이렇게 틀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그 유방의 밸런스가 깨지는 게 대흉근의 문제냐 아니면 진짜 유방 자체의 문제냐 보는데 그게 아니라 쇄골뼈의 틀어짐에 의해서 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결국 여자들의 미적인 요소를 가장 가늠할 수 있는 전면에 있는 뼈는 클라비클, 쇄골이에요. 예전에는 한동안 쇄골미인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관리실 가면 쇄골을 파주고 쇄골이 나오게끔 해주는 쇄골에 어떤 영향을 되게 많이 주는데 사실 미적인 요소도 되게 중요하지만 건강적 요소에서도 쇄골이 되게 중요합니다. 밑에는 쇄골화 동정맥, 위에는 밑으로는 쇄골하근, 이쪽으로 상완신경에 내려가는 길, 또 이쪽에 우리 림프의 터미너스라는 부분이 또 있고 이쪽을 풀어주면 몸의 부종도 연관이 되고 우리 몸 자체의 소통과 순환과 체형의 전반적인 그림이 쇄골이 됩니다. 쇄골의 별명이 뭔지 알아요? 빗장뼈죠, 빗장뼈. 왜 빗장이 뭐예요? 예전에 살던 집들이 대문이 있어요. 나무 대문 쭉 열고 닫을 때 잠그는 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나무를 쭉 채우면은 문이 잠겨요. 우리 그걸 빗장을 채웠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빗장뼈는 어깨와 등과 이쪽을 연결하거나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뼈는 얇은데 잘 부러집니다. 쇄골뼈가. 쇄골뼈는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부터 당수 친다고 탕 쳐서 부러질 수 있는 이 쇄골뼈는 요거에 제일 머릿속에다 집어넣으셔야 될 게 쇄골뼈의 모양과 틀어짐은 우리가 얘 근육이 상완골하고도 연관되죠. 팔 봐보세요. 근육이 이렇게 연결됐죠. 팔, 쇄골뼈, 이 대흉근이 붙어있죠. 또 여기 밑에 쇄골하고 들어가 있죠. 여기 또 천돌이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 아까 덮였던 관경근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쇄골을 풀면 미적인 요소와 상체의 통증과 부종에 또 연관된다. 그리고 대흉근이라는 근육은 여자들의 미적 요소와 어떤 엄마로서의 충분한 역할인 유방이 대흉근 위에 있다. 그러나 이 대흉근의 틀어짐과 유방의 밸런스는 쇄골뼈가 한다. 요거를 보시고요. 자, 다시 앞으로 가서 다시 요걸 또 봅니다. 자, 요 근육을 봤더니 대흉근을 열었더니 소흉근이 보입니다. 지금 소흉근은 좀 이따 여러분 보면 또 야 그림으로 그려서 책에서 보는 소흉근하고 직접 보는 소흉근하고 이렇게 틀리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틀리죠. 너무 틀려요. 그러니까 책으로 공부하고
직접 보면 못 찾아요. 너무 아이러니할 정도로. 근데 여기 이제 소흉근이요. 이 소흉근은 여기 이제 오구돌기라는 뼈가 있습니다. 보시기로 맞으면 여기가 오구돌기예요. 까마귀호 주둥이 비슷하게 튀어나온 데 있죠. 요거 저기에서부터 가지고 늑골에 붙어 있어요. 저기 밑으로 상완신경이라는 게 저 통해서 내려갑니다. 밑으로 팔로. 이 소흉근은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젊을 때는 괜찮은데 저도 원래 키가 180이었는데 요즘 키가 179 뭐 178점 막 이래요. 1cm 정도가 없어졌어요. 그게 뭘까요? 나이가 좀 줄어들잖아요. 줄어들어요. 근데 뼈가 그대로인데 근육과 인대의 어떤 조직이 점점 작아지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동작을 하거나 근막 같은 게 좁아들거나 근육이 좁아지거나 그러면은 동작이 둔해지거나 이게 어떤 뻑뻑한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피가 안 들어가니까 날이 흐르면 쑤시고 저린 거예요. 애들은 뼈가 그대로인데 아니야. 뼈가 자라나는 속도를 인대하고 근막이 못 쫓아가니까 아프죠. 그게 성장통이잖아요. 어른들은 뼈는 그대로인데 근육과 인대 모든 근막이 쪼그라들어. 그렇게 오는 증상을 제가 이름 줬어요. 늙음통. 아픈 이름이지만 늙음통. 그럼 어떻게 돼요? 저리고 쑤시고 아픈데 다른 거는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소흉근이 좁아지면 짧아지면 일로 혈관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압박이 되면 심장으로 피가 못 들어가요. 자, 그림을 그립니다. 자, 이렇게 혈관이 있습니다. 혈관 안에 혈액이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 그림을 보여줄게요. 그러면 흘러가고 있는데 이렇게 혈관 안에 찌꺼기가 쌓여요. 우린 이걸 뭐라 그래요? 혈전이라고 불러요. 혈전. 근데 얘가 직접 쌓여가지고 이렇게 막혀버리고 피가 막혀요. 우린 얘를 색전이라 불러요. 색전. 자,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고 보셔야 돼요. 자, 심장으로 피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가 심장이야. 피가 들어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 이렇게 막혀가지고 혈액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혈액이 잘 소통이 안 돼서 심장이 조금씩 부담을 느껴. 우리가 이거를 협심증이라고 그래요. 근데 얘가 막히듯이 어느 날 이렇게 막혀가지고 심장으로 피가 못 들어가니까 심장이 멈춰버려요. 우리 이거를 심근경색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림을 그렸으니까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소흉근이 나이가 들면 근육이 위축이 되면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이렇게 막히는 현상이잖아요. 심근경색이 와서 그 어르신 점심 드시고 낮잠 중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어 라고 얘기하는, 또 때로는 심장이 갑자기 이유 없이 멈추는 과정을 게 심근경색이잖아요. 그래서 저 심근경색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근육이 소흉근이고, 우리가 고객 관리하실 때 30대 중반 이후에 모든 고객은 왼쪽 소흉근은 뜯어서 깊게 풀어줘야 되는 그런 테크닉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소흉근 쪽으로. 이해됐습니까? 예. 자, 생각을 해보면요. 이 관리하는 방법에도 어떤 패턴과 공식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렇게 소흉근을 풀 것이냐, 들어놓고 풀 것이냐, 늘려놓고 풀 것이냐, 신경을 느슨하게 해놓고 풀 것이냐, 타이트하게 해놓고 풀 것이냐. 그럼 누워서 차렷 자세를 풀래? 누웠는데 고객님 팔 들어서 이마에다 손을 쥐고 편하게 하시고요. 이렇게 해도 풀 것이냐, 젖혀놓고 풀 것이냐. 이제 여러분들이 응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건 저랑 신의교 수업할 때 되게 많이 가르쳐 드리니까 일단은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최소한 이 영상을 돌려서 10번 이상 보시고 받아 적으시는 분들은 분명히 뭔가 되실 분이야. 받아 적고 찾아오세요. 실기. 그러면 실기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눈으로 전거근을 봤어요. 연두색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데마를 뒤집어 엎어요. 엎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어깨뼈를 빼버려요. 이해됐어요? 뒤집어 엎고 나서 저 견갑골을 뺐어요. 연두색이라 해서 분명히 지금 제가 전거근이 그래서 엎어다 왔더니 여기까지 전거근이 왔어요. 어깨뼈 뺐어요. 이건 뭐예요? 능형근이죠. 그러면 능형근과 전거근은 하나의 근육이 맞아야 틀려요. 맞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능형근, 전거근 연결됐고, 좀 전으로 할게요. 능형근, 전거근 왔죠? 외복사근하고 연결됐죠, 지금? 색깔 안 넣으면 하나 근육처럼 보이죠, 그냥요.
능형근, 전거근, 외복사근, 대퇴골박장근, 장경인대, 외복사근, 봉동근, 외복사근, 광배근, 이제 이해됩니까? 예.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기를 할 때나 관리를 할 때는 이렇게 근육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연장선상에서 봅니다. 여러분들은 저 사람 몸을 봐요. 어디가 불편하대요. 자, 현재 그 사람이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를 한의학적으로는 아시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원장님, 선생님, 한의사 선생님들은 거기가 아프다고 해도 경락적 요소와 치료적 요소에 따라서 다른 곳에다 침을 놔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재 거기가 아프다고 하는 그 자리도 반드시 봐주십니다. 왜? 그 자리는 혈자리가 아니어도 고객이 통증을 호소한 자리는 하나의 혈자리를 잡는다라는 개념인데, 수기를 하는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이 어디가 불편해요? 어디가 아파요? 라고 얘기할 때 나는 그 사람이 현재 상황을 생각하고 현재의 위치와 현재의 자리를 잡아서 관리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원인 부분은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봤듯이 고개가 안 돌아가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목이 아프구나 라고 따지지만 사실 견갑 거근이 어깨를 올려주는 근육에 영향을 줘서 고개가 안 돌아갔다 했으면 이 사람은 고개를 백날 풀어주는 것보다 으쓱으쓱을 시키면 고개에 오히려 더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딱 보면 근육을 보면서 이 사람의 현재가 불편한 이 옆구리가 또 옆구리살을 빼줘야 되는데 이 옆구리살은 갈비뼈에 붙어 있어서 정말 자극을 주면 잘못 자극을 주면요 늑막염이 오듯이 숨을 못 쉬거든요 여기가. 그러면 진짜 이 부분을 저 부분에 살 빼겠다고 내가 어떻게 세게 자극을 주면 다음날 손으로 움켜쥐고 옵니다. 울면서 숨이 안 쉬어진다. 여기를 만질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가 불편할 때 어디 푼다? 외복사근 배를 풀고 오히려 등을 풀면 여기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고리를 원리적으로 풀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풀리는 과정을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자, 또 봅시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태까지 근육학을 이렇게 공부했다는 거지. 몸 위에다가 그림만 짜자자자잔 그려놓고 요게 톱니 모양이지, 요게 전거근이야, 보이지, 대형근이야. 이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시스템은 3D 시대가 됐는데 우리는 몸 위에다 그림을 그리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오류에 많이 빠져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직접 봤어요. 39회 카데바를 보고 그 현장에서 보고 그 교수님한테 설명을 듣고 30년을 하려 50명씩 더 심하네 사실 100명 가까이 본다면 되게 많아요. 60명, 70명씩 50명, 30년을 치료를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근육을 만져보면서 질환을 치료하면서 정리하면서 교수가 돼서 책을 보면서 정리하면서 자료를 정리하면서 생각이 참 많아지는 게 이거 사람 몸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단순하지가 않더라. 그러나 일을 하려면 단순화시켜야 되는 것도 하나의 또 큰 임무들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공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일을 단순화시키자. 그러놓고 거기서부터 풀어가자. 여러분들이 레벨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요. 책이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 근육학을 갖다 놓으면 화가 나죠. 그렇잖아요. 회과 시작하자도 화가 나요. 근데 오늘 저한테 근육학 이거 듣고 나면 내일부터 근육학이 보여요. 왜? 일단 지금 기시점, 정지점, 지배신경에 여러분들 매뉴얼처럼 매달려봤자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얘기하는 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옆구리가 아플 때는 배를 풀고 등을 풀면 돼. 이렇게 하면 돼요. 전거근의 문제는 사각근이야. 요렇게 공부해 나가면서 거기다 살을 붙이면 오히려 책이 되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가면 이제는 화가 나는 거죠.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맨날 똑같지? 내가 왜 발전이 없지? 피부 미용이 하시는 분들, 대체하는 분들의 숙제가 뭐냐면 마치 학교 다닐 때 구구단을 할 줄 알아야지 미적분을 하는 것처럼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이 자꾸 되는데 책을 보면 하나고 그래서 근육학을 배우러 가면 그림 그리고 있는 거 오면 또 안 되고 실전이 안 되니까 계속 숙제처럼 남았잖아요. 제가 숙제를 다 풀어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뭐라 했어요? 당당 근육학. 당당당, 숭두리당 당당당당. 자, 기분이 좋아 당당당이 아니라 내가 당당해질 수 있게 한 단계를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으로 제가 오늘 되게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격대로요. 안 돼요. 오늘은 제가 차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말도 좀 천천히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자, 봅시다. 자, 요 그림을 보게 되면 능형근, 전거근하고 이렇게 나오는 옆모습인데 좀 전에 그 카네바 사진하고 너무 틀리잖아요. 예. 이걸로 놓고 어떻게 어깨뼈를 빼고 능형근하고 광배로 전거근이 붙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지. 요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요 근육이 견갑거근이에요. 으쓱으쓱 근육, 으쓱으쓱. 자, 요거 좀 설명을 좀 제가 할 겁니다. 이 견갑거근의 견갑배신경이라는 그림을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림을 아까 설명했던 걸 그려서 언젠간 여러분들이 고객 앞에 A4지를 꺼내놓고 고객이 원장님 여기 왜 만져요? 라고 할 때 그림을 한번 그리면서 설명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자, 제가 사각근이라는 게 전사각근이 있고 중사각근이 있고 여기 후사각근이 있다 쳐봐요. 전주후. 전사각근하고 후사각근 사이에 쇄골뼈가 있고 요 틈으로 우리가 상완신경촌이라는 게 나와요. 요 밑에는 쇄골 하근이 내려가고 하근 밑으로 요 밑에 소흉근이 있으면서 요 신경이 소흉근을 통해서 팔로 내려갑니다. 자, 근데 이 사각근을 이 틈을 뚫어서 나오는 신경이 3개가 있다. 근육의 중간, 우리는 근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복. 요 나오는 신경이 아까 견갑, 상신경, 견갑, 배신경, 이게 등배자예요. 또 하나는 장흉신경이라고 그랬어요. 견갑 상신경의 지배는 극상근, 극하근. 견갑 배신경은 능형근, 견갑, 거근. 장흉신경은 전거근이에요. 자, 근데 이게 능형근하고 견갑거근의 뿌리는 경추 5번인데요. 5번에서 신경이 일로 이렇게 나와요. 사각근으로 왔다가 얇은 가닥의 한 줄이 다시 뒤로 넘어가서 일로 신경이 나왔다가 한 개가 넘어갔다가 어깨 견갑골 안쪽을 타고 내려가요. 이렇게 견갑, 여기 견갑이죠? 그 다음에 등 쪽이니까 배, 등배자. 그래서 요 신경을 견갑 배신경이라고 해요. 요게 지배하는 게 요 견갑 거근이라는 근육하고 요게 붙어있는 능형근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배하는 신경이 견갑 배신경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아까 제가 보여줬던 견갑 배신경이라는 근육이 요 견갑 거근하고 여기에 있는 능형근이 요 신경에서 지배를 해서 이 견갑 거근은 어깨를 레바토스카플라라고 그래요. 올려준다. 그러니까 어깨를 올려주는 근육이지만 사실 올려주는 것 플러스 고개의 움직임에 영향을 준다. 자, 잠을 잘못 잤거나 핸드폰을 옆에다 끼고 이렇게 오랫동안 했을 때 젊을 때는 빨리 펴지는데 요즘 이게 안 내려가죠? 고개가 안 들어갈 때. 그때 사각근을 풀어야 되겠죠? 경추 5번을 풀어야 되겠죠? 예. 그러면서 견갑 배신경을 풀어줄 때 이게 해결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운동을 시킨다. 으쓱 견갑 배신경. 자, 견갑 거근 맞고요. 이제 또 가서 보면 그래서 다시 근육을 보게 되면 요게 견갑 거근, 얘가 능형근, 여기가 두판상근. 자, 이제 두판상근 얘기해 줍니다. 교통사고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목을 콕 잡고 나옵니다. 하고 나와요. 하고 나와서 교통사고 났을 때 목을 쥐고 내리면 우리가 저 사람 목이 아픈가 봐. 또 왜냐면요, 뇌압, 그러니까 머리 압력하고 머리 안쪽에서 통증을 주관하기 때문에 이 목을 다치게 되면 보세요. 이 뼈가 있잖아요. 이 뼈하고 뼈를 잡고 있는 얇고 단단한 어떤 막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외부에서 충격이 딱 주어지면 그 충격이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 안에는 물렁뼈가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확 눌러서 디스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방어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충격이 딱 들어오게 되면 걔가 확 뭉쳐요. 그래서 못 튀어나오게 막습니다. 얘가 두판상근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속이 아파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되면 얘가 딱 뭉치면서 뇌압이 차요. 그 다음에 딱 받칠 때 상경추가 틀어져요. 그러면서 뒷목이 아프고 그 다음에 압이 찬 것 같고 마치 이때 손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옛날에 백인들이 흑인들을 채찍으로 노예들을 때렸대요.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저 멀리에 있는데 여기서 채찍을 가지고 쫙 해서 쫙 던졌다가 피부에 닿을 때 줄을 땅 당기면 이 채찍이 그 흑인들의 살을 딱 닿는 순간 빵 치면서 탁 튀어서 온대요. 우리가 수건 갖고 물수건 갖고 탕 튀기듯이 그때 살이 찢어진대요. 우리는 그런 손상을 채찍 손상이라고 해요. 리플리시 인절이라고. 그래서 교통사고 났을 때 뒤에서 차가 받으면 고개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딱 움직이다가 나도 모르게 땅 끊길 때 마치 채찍으로 맞는 듯한 증상이라 그래서 교통사고에서 목이 아픈 증상을 채찍 손상, 리플리시 인절이라고 합니다. 이때 손상받는 근육이 두판상근이라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교통사고 났을 때 목이 아파요라고 두판상근. 얘가 몸에서 작동하는 그 기전은요. 일정 시간 동안 꽉 뭉쳐 있다가 약 3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잡고 있던 힘의 에너지를 놔버려요. 이렇게. 그럼 이제 그때부터 목 디스크가 되거나 팔이 저리거나 증상적인 요소가 더 심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두판상근의 근육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목의 증상, 뇌압, 사고의 후유증, 더불어서 상경추가 틀어지겠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채찍 손상이라고 한다. 얘는 결국 승모근 안에 들어있구나.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하는 되는 거고, 이렇게 교통사고 난 사람들은 한 3주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지겠다. 왜? 잡고 있었던 에너지가 풀리니까. 그래서 고객은 항상 3주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치료와 충분한 관리를 해주는 게 치료적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두판상근까지 설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용어를 써놨어요. 자, 리플리시 인절이라고 써있죠. 얘를 채찍 손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목 주변의 머리와 뇌의 산소 공급에 의해서 뇌압 조절이 원활하지가 않고. 그래서 교통사고 환자의 특징이 뭐냐면 이쪽이 멍멍해요. 그럽니다. 자, 설명은 뭐냐면 다시 설명 일부합니다. 자, 목이 있습니다. 자, C자 커브예요. 역학적 무게중심이 우리는 머리 무게가 5kg에서 6kg. 그러나 저는 10kg라고 아예 과감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냥 공부하기 쉬우니까. 요 C자 커브의 정점이 몇 번이냐면 경추 4번이에요. 4번의 기준으로 정점을 하고요. 근데 주로 증상은 5번하고 6번에서 주로 나타나요. 5번 빼고 6번에서. 자, 그러면은 목 디스크가 주로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5번하고 6번에서. 근데 1, 2, 3번에서도 디스크가 나타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주로 요때는 교통사고, 트래픽 액시던트 교통사고, 두 번째 어떤 상해 다치거나 뭔가 이렇게 맞았거나 할 때는 여기에 손상을 받게 되면 우리가 목 디스크는 주로 어깨에서부터 팔로 증상이 내려가는데 여기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얼굴과 두피 쪽으로 증상이 나타나요. 그렇다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 플리시 인저리가 돼서 고개를 좌우로 움직였을 때 위에도 손상받고 아래도 손상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목 디스크가 교통사고 났을 때 급격히 디스크의 질환으로 시달리는 분도 있고 경미하게 다쳤는데도 얼굴하고 머리 쪽에서 증상이 오거나 감각이 없거나 또는 반쪽이 부어있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근데 1, 2, 3번의 디스크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지나면 스스로 가라앉아요. 왜? 우리는 이런 증상을 디스크가 부어있는 현상을 얘기해요. 이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벌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벌징? 부어있는. 맞은데 또 맞고 맞은데 또 맞으면 붓잖아요. 그런 것처럼 1, 2, 3번 디스크는 거의 벌징이 많아요. 근데 경미하게 5, 6번에서도 벌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렇게 두판상근의 손상을 받고 목을 다치게 되면 거의 1, 2, 3번도 손상을 받더라. 그때 얼굴이나 이런 데 두피에 문제도 올 수도 있더라.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좀